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 여러 이제 그 탄핵 사건이 많이 이제 가게 되고요. 좀 지켜봐야 되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제 뭐 저는 그렇게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부결될 걸로 보지만 최악의 경우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언론마다 약간씩 보수하고 중도 보수하고 이제 진보,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우파와 좌파가 지금 몇 대 몇이냐 요런 이제 분류를 가지고요 약간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누구 추천으로 누가 임명했고 성향이 어떤지 이걸 정확하게 한번 이게 다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분류입니다. 제가 모든 언론이나 이게 법조계 평가를 종합해 보면 지금 6명이죠. 지금 6명이에요. 근데 3명을 이제 채워야 됩니다. 탄핵하려면 이게 일단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6명 가지고는 탄핵 결론 못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장일치 6명이 뭐 될 일도 없을 뿐더러 정당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번에 국회 몫이 3명이 있는 거예요. 국회 몫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표결로. 바로 이제 정계선은 계속 한다 그랬잖아요. 서부지원장. 정계선은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1년 선배예요. 27기. 유명한 이게 좌파니까 정계선. 그 남편이 황필규 시민운동하는 변호사입니다. 따라서 이제 정계선은 뭐 확실하게 좌파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천하면 마은혁을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마은의 은자 마은혁. 이분도 이게 저하고 신림동에 있을 때부터 잘 아는 분인데 옛날에 공중부양하고 막 그때 국회의원 있잖아 감기갑이나 말도 안 되는 게 공중부양하고 그때 좌파단체 전부 이제 무혐의나 공소기각했던 따라서 이게 좌파 중에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마은혁 정계선이는 이제 만약에 국회 통과되면 2명이 확실한 좌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도 하나는 추천하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3명은 공석이니까 그거는 이게 2대1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존에 6명 중에 확실하게 좌파는 이설이 없는 분은 이게 2명이에요. 확실하게 좌파는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있죠. 문영배.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미선 문영배하고 이미선이는 게 확실한 좌파입니다. 왜? 문재인이가 임명한 거니까. 문영배하고 이제 이미선. 그러면 이게 2명이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4명이 문제인데요. 4명 중에 이제 이번에 새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던 새로 가장 최근에 된 분이 김복형이잖아요. 이분은 이게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했고 대통령이 임명했으니까 김복형은 이제 우파죠. 원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 3명, 국회 3명, 이렇게 9명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복형은 최근에 했으니까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재판관 중에 정형식 재판관이 있습니다. 정형식.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12월 달에 임명한 정형식. 이분은 이게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이제 2명은 확실한 우파예요. 2명은 좌파고. 지금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김형두 재판관하고요. 김형두. 그 다음에 정정미가 있어요. 정정미. 요 2명인데 특히 보통 언론에서 이제 정영미가 논란이 되는 거예요. 김형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초에 작년 3월 달에 이제 임명한 게 김형두인데 추천은 이제 김명수 추천으로 돼 있지만 대법원장 몫으로 그렇지만 이게 임명을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여러 이제 법조계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추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이게 구성이 되니까 그게 임명을 대통령이 한 거예요. 따라서 이제 김형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작년에 3월 달에 임명했기 때문에 추천은 김명수인데 그렇지만 이게 추천위원회나 모든 게 그때 영향이 대통령이 다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형두는
보통 이게 그 보수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김형두, 그 다음에 최근에 김복형, 정형식, 요 세 명은 보수다. 그 다음에 이 두 명은 좌파다. 근데 그 사이에 정정미가 또 문제되는데, 정정미는 이제 이것도 이게 추천은요. 추천은 이제 김명수가 한 거예요. 김명수가. 그렇지만 이제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정정미도 대통령이 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로 분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자, 추천만 가지고 약간 이게 좌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고, 임명권자가 중요합니다. 왜? 여러 이제 추천할 때는 이게 여러 추천기관에서 추천하니까 대통령이 오케이 안 하면 임명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 4대2라는 게 문재인가 임명한 2명, 바로 이제 지금 대행을 맡고 있는 문영배, 그 다음에 이미선, 요게 문재인가 임명한 확실한 2명이 좌파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한테 임명된 4명, 4명이 이제 우파다. 이렇게 제가 4대2로 지금 분류하고, 이번에 국회에서 3명 부항을 해도 4대2에서 5대4가 될 뿐이다.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제가 추천권자와 임명일자, 임명권자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영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선 2명이요. 바로 이제 4월 달에 퇴임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만약에 내일 모레 7일 날 윤 대통령 탄핵이 의결돼 버렸다. 이건 최악의 기운을 가정하는 거예요. 의결돼 버렸다. 그러면 이제 심리가 가다 보면요. 보통은 이제 한 3, 4개월 내에 남에게 이자들이 재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2월 달에 의결돼 버렸다. 그러면 이게 1, 2, 3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막 신속하게 한 거의 3, 4달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들이 투표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봐요. 원래 탄핵이 평균적으로는요. 평균적으로 이게 180일입니다. 3, 6, 18, 180일이 걸려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워낙 비상 상황이고 말도 안 되게 신속하게 막 구속하면서 탄핵을 심리가 아주 이게 부실했어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리가 부실했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그때 수사 중에 막 급하게 했잖아요. 여론 때문에. 근데 제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는 것도 없잖아요. 따라서 이게 3개월 만에는 불가능하다 봅니다. 원래는 이게 180일이에요. 그래서 이진숙 위원장도 이게 결론이 안 나오고 있고, 나머지 탄핵한 것도 전부 이게 180일이 넘잖아요. 법에. 더군다나 이게 국회에서 아직 3명을 채우지도 못했잖아요. 국회에서 3명 채우지도 못했어요. 또 이게 이번에 탄핵 의결이 안 돼버리면 민주당이나 또 이게 또 추진하면 그걸 한참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자들은 이게 계속 탄핵 의결을 여러 번 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추진을. 이자들이. 그러면 이게 제 말은 내년 4월 전에는 도저히 못 논단 말이에요.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이유도 없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게 한 3, 4달 놓았지만, 그건 이게 특수한 졸속 재판이었고요. 대통령 탄핵이 그렇게 쉽게 됩니까? 밑에 다른 사람들에게 다 거의 180일, 다 이게 이상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준석 위원장도 안 놓잖아요. 지금 100일 다 돼도.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럼 내년 4월에 확실하게 퇴임합니다. 가장 확실한 게 좌파 문재인가 임명한 문영배, 이미선이가 4월달에 퇴임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또 2명 채워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불가능하죠. 대통령 누가 임명할 건데, 이제 국회 몫은 없잖아요. 국회 몫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이게 이번에 임명한 정재선과 마은혁,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가. 근데 그게 6명이 찬성해야 탄핵이 되는데, 이것만 봐도 이게 불가능하다. 이 말씀을 제가 자신있게 드리는 거예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라서 8대0으로 빨리 끝났지만, 지금 이게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지금 촛불 집회인데 2,000명 와서 경찰 추산 2,000명. 주체 추산 10,000명도 안 돼. 주체 추산이 10,000명도 안 돼요. 따라서 이게 저는 탄핵 의결도 국회 통과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에 하나 되더라도 지금 이게 임명권자 기준으로 봐야 돼요. 추천이 아니고. 왜? 김명수가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게
추천위원회에서 다 걸러진단 말이에요. 김명수가 개인적으로 아무나 추천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현재의 구도는요, 누가 뭐래도 이게 4대2로 분류하는 게 정확하다. 제가 이렇게 오마이뉴스나 좌파 언론들 이게 4대2로 분류합니다. 이게 정확한 분류다. 3대3이라는 건 이게 정정미 아마 때문에 그런데 제가 정정미 또 잘 알잖아요. 확실하게 중도 보수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게 국회 3명이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문제는 이게 4월 달에 가장 확실한 좌파 문영배와 이미선이 퇴임한다. 그 전에 결과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른 탄핵도 180일 다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심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정인이나 아무 근거도 없잖아. 지금 탄핵 제가 전문을 읽어봤어요.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 전문이 한마디로 이게 쓰레기 소설입니다. 아무런 근거나 사유가 없어요. 그게 무슨 내란죄가 됩니까? 내란죄가 뭔지는 따로 이게 제가 한번 다루기를 하고, 이 자체는 이게 저는 불가능하다. 아마 이게 대통령도 그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헌재에서 저는 국회에서 일단 이게 탄핵 인용도 안 되겠지만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 비교 그때는 막 유승민이나 김무성에게 다 이게 찬성했다고 분당 수준까지 가고 이랬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힘이 그렇게는 못 하거든요. 사유 자체가 또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확실하게 뇌물이나 뭔가 이게 확실한 게 인명살상이나 이게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법에 따라 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고 법에 따라 다 해제가 됐고 따라서 이게 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국회 통과도 어렵다 보지만 통과되더라도 이게 헌재에서 인용되는 게는 이거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요. 결국에 노무현 때처럼 엄청난 게 오히려 역풍모입니다. 헌재에서 10년 동안에 매일 이게 찬반 또 집회하고 막 난리 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게 역풍모입니다. 따라서 크게 헌재 구성은 이상이 없다. 제가 정확하게 추천 임명권자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4월 2명 떠나는 거, 그다음에 이번 국회 추천까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게 가장 아마 정확한 헌재 구성 제가 분석이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심리가 그렇게 졸속으로 몇 달 만에 끝날 수가 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 수사도 안 되는데 내란이라고 판단할 수 어떻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따라서 이게 너무 걱정하실 건 없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과연 이게 누가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되는지, 왜 9명 채워지는 거는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이게 빨리빨리 기억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게 한번 지켜보시고요. 앞으로 제가 헌재 구성이나 또는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 이것도 제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